껌은 턱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턱이 너무 발달하면 요즘 다들 싫어하겠죠. 사각턱 같은 경우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턱의 발달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자, 안녕하세요. 환자 중심의 진료 철학을 실천하는 강북의 치과병원의 이상수입니다. 오늘은 그 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좀 보면서 아니면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의견들 같은 거 이렇게 좀 종합해 갖고 정리를 한번 좀 해봤습니다. 식사한 다음에 껌을 씹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껌을 씹게 되면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껌에 달라붙으니까 나중에 껌 다 씹은 다음에 이렇게 뱉어버리면은 양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부정적으로는 어떤 분들은 오히려 껌이 음식물 찌꺼기를 좀 눌러서 오히려 치아에 좀 쑤셔 박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첫 번째로 껌이 긍정적인 효과를 좀 본다면은 1차적으로는 껌을 씹게 되면은 입안에 침 분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침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 이로운 물질이거든요. 그게 충치 억제 효과도 좀 있고요. 입 안에 혀라든가 뺨이라든가 치아라든가 이렇게 마찰이 되면서 서로 쓸리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예방을 해주고 아밀라제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음식들을 좀 분해를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침 굉장히 중요한데, 그 침 분비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요즘 제가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처음 치과 의사가 돼갖고 진료를 했을 때랑 요즘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얼굴이 작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치아들이 날 자리가 없어서 불규칙하게 삐뚤삐뚤하게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가 결국에는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가 크든가 턱이 작든가 치아와 턱의 균형이 안 맞았을 때 치열들이 불규칙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치아가 작아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렸을 때 이렇게 씹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제된 음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케이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자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껌은 턱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되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턱이 너무 발달하면 요즘 다들 싫어하겠죠. 사각턱 같은 경우엔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절한 턱의 발달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가끔 이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보셔서 나타나는 걸 아시겠지만은, 잘 씹는 사람들이 치매도 좀 덜 걸린다, 이런 연구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껌을 씹는 것들도 그런 부분에서 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극을 줘서 인지력이나 기억력 같은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껌 중에서 우리가 자일리톨 껌을 씹게 되면 충치 예방도 된다,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게 생각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 효과를 갖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세균들이 자일리톨을 먹거나 자일리톨을 분비할 때도 에너지를 쓰거든요. 근데 먹고 버리고 그런 역할만 계속 반복을 하니까 세균들이 에너지는 계속 사용을 하는데 에너지를 얻지를 못하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가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껌 하나 갖고는 좀 힘들고요.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대략적으로 껌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씹으면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면에 껌을 씹었을 때 부정적인 역할이 사실 조금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제일 큰 부정적인 역할은 턱이 발달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턱의 발달은 적절한 발달을 유지를 한다는 거고요. 과도한 발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앙무시면은 양쪽 귀에 근육들이 있어요.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그 근육이 발달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사각턱이 되기 때문에 껌을 많이 씹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야. 요즘은 턱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게 되면은 뱀이 개구리나 알 같은 거 먹을 때 이렇게 턱이 빠지면서 먹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람도 정상적으로는 턱이 빠집니다. 손가락 대보시고 귓구멍 앞에다가 조그맣게 앙앙앙앙 움직이면 움직이는 걸 느끼시겠지만, 입을 크게 벌리면 툭 하고 턱이 튀어나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제자리에서 빠질 수 있는 근육은 사람 몸에서는 턱 관절밖에는 없거든요. 문제는 사람은 이제 정제된 음식을 먹고 또 숟가락 같은 걸 해갖고 조그맣게 뜯어서 먹다 보니까 입이 그렇게 크게 벌어질 일이 별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턱 관절을 계속 쓰는, 껌 씹는 거 이렇게 질겅질겅 계속 씹게 되면 조금 무리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치아 보철물 중에서 아말감이라는 보철물들을 거의 쓰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예전 분들, 70년대 아니면은 80년대, 물론 요즘도 보험이 되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 아말감이 껌을 씹으면 수은이 조금 나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껌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조금 좀 부정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껌도 적절하게 씹으면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적절한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 10분 안쪽에서 껌을 씹으면 그래도 괜찮다. 다만 껌을 씹을 때 일반 껌 말고 자일리톨 껌이나 무가당 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씹어서 충치가 생기는 것들을 예방을 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껌 씹어서 그게 양치질을 대체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도 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셨고, 지금처럼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런 분들 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주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